이번 동영상에서는 IK, FK를 동시에 쓸 수 있는 세팅과 그리고 약간의 스트레칭 애니메이션이 가능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IK 핸들을 이용해서 몸통 부분을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켈레톤에 가보면은 이전에 앞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리 세팅이라든가 팔 세팅 하실 때 크리에이트 IK 핸들로 했었죠. 그 밑에 보시면은 IK 스플라인 핸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꼬리라든가 아니면 뱀같이 이렇게 조인트가 여러 개 되어 있는 조인트들을 한꺼번에 컨트롤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을 하시고, 자, 몸이 시작되는 부분하고 여기 가슴이 끝나는 척추 조인트까지 이렇게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기본값으로, 자, 여기 기본값으로 보시면은 오토 페런트 커브라는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비활성화해서 합니다. 그래서 오토 페런트를 키게 되면은 이 커브가 이 해당하는 이 조인트의 페런트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로 나중에 이게 끌어다 쓰기 위해서 이거를 껐고요. 그리고 넘버 오브 스팸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뭐 2, 3 정도 쓰고요. 자,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IK 핸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커브가 생성되는데 이 커브의 부드럽기 정도예요. 그래서 1로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뼈가 많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단을 좀 더 높여줘 가지고 좀 더 부드러운 커브를 이용해서 디테일하게 세팅할 수 있게끔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뼈가 몇 개 없기 때문에 1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2 정도 하셔도 상관이 없으실 거예요. 자, IK 핸들을 생성을 하면은 이전이랑 좀 다르게 IK 핸들이라는 게 하나 생기고 커브라는 게 하나 생기죠. 이전에는 이제 IK 핸들 가지고 이 캐릭터를 컨트롤 했는데 이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IK 핸들로 컨트롤 하실 수가 없어요. IK 핸들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뭐 롤 이 정도 아니면은 트위스트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직접적으로 컨트롤은 이 커브로 하게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인트를 잠시 숨기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IK 핸들이 하나 있죠. 그 다음 커브가 있죠. 그래서 커브를 이용해서 모양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브에 보면은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걸 이용을 해서 모양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보시면은 이렇게 잡아주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애니메이터가 이렇게 커브를 선택을 하고 또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커브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 커브를 컨트롤러 만드는 거는 이제 다양한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이용하냐면은 여기서 조인트를 한번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조인트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는데 항상 새롭게 그리는 것보다도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조인트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동영상 앞에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인트들에 있는 축들을 이미 다 정확히 맞춰놨기 때문에 컨트롤러에 쓰이는 조인트하고 원본에 있는 조인트의 축이 일치했을 때 여러분들이 세팅하기가 되게 편하세요. 그래서 항상 원본에서 이거를 카피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D 해서 원본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이 원본이 있는 그룹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언페런트 에디트에 가서 일단은 언페런트를 해줍니다. 자, 언페런트 해주고요. 자, 언페런트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워버릴 거예요. 자, 어떤 걸 지우냐면은 다리 필요 없고 발 필요 없고, 자, 머리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척추만 남게 됩니다. 네, 저는 이제 맨 양쪽 끝에 있는 조인트들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없는 얘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기 전에 제가 이거 항상 세팅을 할 때 이름을 적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름을 먼저 바꾸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Modify 가서 Search and Replace.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파인 이게 IK 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place. 그래서 이름을 다시 리네임 해주시고 끝 조인트 필요하기 때문에 얘를 언페런트하고 얘네들을 지워줍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
밑에 하단에 있는 힙 조인트하고 상단에 있는 조인트만 남게 되죠. 지금 보면은 언그룹을 언페넌트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트랜스폼 노드라는 게 새로 생성이 되는데, 이게 가끔 이제 생성되는 게 뼈들이 갖고 있는 로테이트들이 있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얘가 이제 생성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얘는 영좌표가 잡혀 있지만은 얘는 이제 영좌표가 안 잡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를 선택하고, 자, 프리즈를 하고 다시 한번 언페넌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볼게, 제가 이제 축을 항상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좋다고 했죠.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 프리즈를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이 축이 이전에 세팅했던 축과 좀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축을 잡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매뉴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컴포넌트 모드 가서 일단 다 활성화 시키고, 맨 끝에 가 보면은 미셀리니우스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를 활성화 시킨 다음에 선택하게 되면은 축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돌리실 수가 있어요. 자, 돌릴 때 약간 뭐 스냅을 이용해서 돌려도 되겠죠. 그러면은 W가 move, E가 rotate죠. E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discrete rotate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스냅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돼요. 스냅되는 정도는 여기 옵션에서 여러분들이 수치를 넣으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쭉쭉쭉쭉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위아래 축이 자, 똑같이 세팅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19도 더 돌아갔네요. 그죠? 다음 로테이트가 지금 이렇게 스냅이 걸려 있는 거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컨트롤러 자,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가 뭘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커브에다가 바인드를 시켜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바인드 해놓고요. 선택하고 나머지 뼈들을 선택한 다음에 스킨에 가서 바인드 스킨 옵션 열어가지고 기본값을 쓰셔도 돼요. 그다음 맥스 인플루언스는 그냥 하셔도 상관없는데 지금 뼈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2를 선택하고 제가 바인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게 되면은 이 커브를 컨트롤하는 것을 이 조인트로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로테이터에서 보면은 이렇게 커브가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한번 들어줘 보면은 애니메이션 한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조인트들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움직이죠. 다리 같은 경우도 이제 움직이는데, 왜냐하면 아직 다리 같은 경우 이제 아이키 핸들이라든가 그런 걸 세팅을 안 했기 때문에 다리가 움직이는데, 이거는 나중에 아이키 핸들을 세팅하게 되면 다리가 고정이 돼서 엉덩이만 움직이게 되는 애니메이션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애니메이터들이 이제 이 뼈를 이제 선택을 해서 또 애니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독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볼까요? 이전 동영상 보면은 제가 커브를 이용해서 컨트롤러 만드는 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컨트롤러 몇 개를 만들어 놨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있는 이 컨트롤러 갖고 와서 자, 얘는 자, 이 위치에 그 다음 두플리케이트해서 이 아래 위치에 두 개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딱 봤을 때 크기가 너무 작죠. 그래서 크기를 적당히 자, 맞춰 놓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잠시만요. 뭐 좀 더 작게 할까요? 작게 하고 위아래를 구분짓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위아래가 좀 달라 보이게끔. 그렇죠? 자, 다음은 이제 컨트롤러가 만들어졌죠. 이 컨트롤러가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조인트를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은 항상 모양을 잡을 때
자, 이런 정보값이 남아있죠. 그래서 컨트롤러는 항상 뭔가를 연결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건 프리즈에서 딱 초기값을 해주시고요. 다음 이름 써주는 것도 좋겠죠. 얘는 도솔 컨트롤, 도솔 IK라고 할까요? 그렇죠? IK 컨트롤. 그러니까 if IK 컨트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얘 힙은 여기에 패런트 시켜주시고 얘는 도솔에 패런트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니메이터가 커브를 선택을 하고 로테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런 모양으로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다음은 이제 이 캐릭터가 만약에 만화적인 캐릭터다. 그래서 이 캐릭터를 이렇게 쭉 잡아 당겼을 때 얘가 몸이 늘어나는 거, 뭐 그런 거 스트레칭 애니메이션 구사할 때가 있겠죠. 그것도 이제 아주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 세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스크립트를 이용하셔도 되고 뭐 노드 에디터를 이용해도 되고 뭐 저는 스크립트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셋 드라이브 드리븐 키로 이걸 또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거는 노드 에디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좀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노드 에디터를 이용을 해서 간단히 세팅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 셋 드라이브 드리븐 키로 하시면 더 편하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제가 노드 에디터로 한번 세팅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개념 자체는 뭐냐면은 이 캐릭터에 있는 이 주된 뼈가 있죠. 이 주된 뼈가 얘가 만약에 이렇게 쭉 늘어날 때 이 주 뼈들이 이런 식으로 스케일이 되면서 스트레칭 애니메이션이 구사하게끔,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스트레칭 되는 뼈는 얘가 스트레칭 돼 버리면은 이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뼈와 이 뼈 이 두 개만 스트레칭 되게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위로 올라갈 때 아까 이 두 조인트가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얘가 이렇게 쭉 증가하다 보면은 여기 있는 커브가 늘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커브가 늘어난 비율만큼 그 두 가지 뼈가 스케일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노드 에디터에서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드 에디터 하기 위해서 창을 좀 분리를 해서 패널에서 노드 에디터를 꺼내 볼게요. 물론 이제 위에도 있는데 제가 이제 화면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꾸며 놓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쭉 늘어났을 때 이 커브의 길이에 대한 정보값이 필요하죠. 1차적으로 그러면 커브를 선택하고 커브 쉐입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선택을 하게 되면 커브 쉐입이 선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앞에서 보여드리는 거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선택하고 화살표 아래를 선택하게 되면은 커브 쉐입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탭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래서 커브 쉐입을 하나 불러오고요. 자, 그 다음 커브가 늘어났을 때 여기 있는 이 조인트와 이 조인트 두 개가 동시에 늘어나겠죠. 스케일을 해서 이렇게 쭉 늘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 Shift를 이용해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얘 그 위에 있는 얘를 먼저 선택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선택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저는 아래에 있는 개념, 제 아래에 있는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한 다음에 두 개를 불러옵니다. 자, 그러면 뼈 두 개가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커브의 길이가 늘어나는 비율이죠. 커브의 길이를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서 커브의 길이를 추출하기 위해서 여기서 자, 탭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명령어로 그러니까 노드를 찾을 수 있는 창이 떠요. 그럼 여기서 커브 인포를 불러오게 되겠죠. 물론 이거는 여기 플러스에서 여기서도 끊어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노드 같은 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이거 없이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커브 인포는 또 이름을 좀 써줄까요? 커브 인포.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커브 인포 중에서 어떤 걸 갖고 거냐면은 이 커브 쉐입에 보면은
월드 스페이스라는 걸 갖고 올 거예요. 월드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 커브가 이제 월드상에 있는 그 정보값들을 갖고 오는 건데, 여기서 쭉 누르다 보면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other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저도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마야해서 이걸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쭉 내려보셔서 월드 스페이스라는 걸 찾습니다. 그래서 쭉쭉 좀 더 아래, 여기 있네요. 월드 스페이스. 월드 스페이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커브 인포에서 자, 인풋 커브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럼 더블 클릭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커브 아크 랭스에서 커브의 총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움직여 볼까요? 그래서 이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애트리뷰트 에디터가 얘에 대한 인포가 나오죠. 저는 이제 얘를 이제 계속 보면서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밑에 보면은 카피 탭이라는 거 있어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내가 다른 거 선택하더라도 바뀌지가 않아요. 되게 작업하시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 보면 어때요? 컨트롤러의 위치에 따라서 커브 길이가 달라지고 커브의 길이가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커브에 늘어난 비율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컨트롤러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다음 커브에 늘어난 길이 나누기 커브의 오리지널 길이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비율이 나오겠죠. 자, 그럼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탭키를 눌러서 자, multiply divide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드를 갖고 오게 됩니다. 이름을 써줄까요? 자, 연결할 때 커브 인포 여기서 이제 아크 랭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인풋 1에 장착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인풋 1에 이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인풋 1에 x, y, z인데 그냥 인풋 1에 x, y, x끼리만 산출되게끔 할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지금 현재 오리지널 원본이 되는 커브의 길이죠. 그래서 얘를 카피, 페이스트를 해주고 얘를 디바이드를 해줍니다. 이 값은 계속해서 변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변함이 없으면 1로 산출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산출된 값들을 이 커브의 스케일 x에다가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아웃풋 아까 전에 x에 연결했죠. 그래서 x 한 다음에 여기에 스케일 x, 항상 스케일 x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축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딱 하면은 이미 아웃풋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디스플레이가 안 나와요. 그러면 other에 가서 다시 아웃풋 x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가서 스케일 x 선택을 해주시면은 자, 얘가 움직일 때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노드를 만약에 사용 안 하고 세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늘려보면은 계속 이렇게 늘어나죠. 근데 볼륨 여기 이제 폭은 어때요? 그대로 유지되죠. 원래 이렇게 늘어났을 때에는 위로 늘어나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쪼그라들어야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노드 에디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 있지만은 이렇게 되면 좀 약간 복잡하니까 아주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셋 드라이브 드리븐 키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드라이버가 뭐가 될까요? 이 커브의 이 컨트롤러의 y 값이 되겠죠. 다음 드리븐은 이 조인트와 이 조인트의 y, z 값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셋 드라이브 드리븐 키 다시 보여드리면은 애니메이션 가서 키에 보면은 셋 드리븐 키 이렇게 가셔도 되지만은 저는 여기에 이렇게 단축키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드라이버가 되니까 드라이버 Y축, 그 다음 이 허리하고 이 두 조인트가 드리븐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 선택을 하고 스케일 YZ, 그래서 키를 하나 주시고요. 다음 얘네들이 쭉 늘어났을 때 이 두 개의
자, 값은 딱 봤을 때 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대충 뭐 0.5 정도 할까요? 그렇죠? 하고 키를 그냥 대충 주세요. 자, 그러면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쭉 했을 때 늘어나고 줄어들죠. 자, 근데 너무 많이 늘어났죠?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쉽게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얘가 어느 정도 더 늘어나게 되면은 작동을 안 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동영상 보신 분이라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프 에디터에서 이거를 수정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선택하고 지금 현재 보면은 set driver and driven key, 그죠? 여기에 보면은 이 밑에 있는 게 그 드라이버의 수치값, 여기는 이제 그 오브젝트에 들어간 이 수치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제 곡선이죠. 근데 일괄적으로 정확한 수치값이 들어가기 위해서 얘를 직선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수치값이 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올라갔을 때 더 이상 얘가 수축이 안 되거든요. 얘를 계속해서 수축되게 하고 싶으면은,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커브를 일단 선택을 하셔야 돼요. 커브스에 가서 포스트 인피니티 사이클 위드 업셋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뷰에서 인피니티를 제가 활성화 시켜 볼게요. 기본적으로 값이 여기서 끝나고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수축이 안 되죠. 근데 여기가 이제 가서 커브에 가서 포스트 사이클 위드 업셋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쭉 올리게 되면은 계속해서 수축이 되는 모양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모양 잡아줄 때는 봤을 때 너무 많이 수축이 된다. 그럼 여기 있는 값을 좀 약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겠죠. 약간 완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수축이 되죠. 앞에서 그 노드 에디터 좀 약간 이해가 잘 안 가시고 힘드시다 그러면은 노드 에디터를 하시지 마시고 제가 했던 것처럼 set drive driven key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하고, 자, 아까 전에 뭐 Z하고 Y 했었죠. 똑같이 Z하고 Y 했던 것처럼 X로 여러분들이 set drive driven key를 적용을 해 주셔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네, 이거 늘어나는 세팅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 빠뜨린 게 뭐냐면은 이 컨트롤러 선택하고 이렇게 돌리면은 지금 현재 트위스트가 안 되죠. 자, 이 트위스트 하는 컨트롤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따로 컨트롤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세팅을 좀만 수정하시면은 이 컨트롤러로 이렇게 로테이트 했을 때 허리하고 이렇게 몸통 윗부분이 돌아가는 걸 세팅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거 같은 경우는 뭘로 하실 수 있냐면은 여기 IK 핸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 트위스트가 있고 롤이 있다고. 물론 이거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지만 이걸 하게 되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스플라인 커브를 선택하시고 애트리뷰트 에디터 보시면 이제 쉐입으로 되어 있죠. 쉐입 말고 그냥 일반적인 거 가시면은 IK 핸들이네요. 죄송해요. IK 핸들을 선택을 하시고 가서 보시면 IK Solver Attribute라는 곳이 있어요. 클릭하시고 쭉 내려가면은 Advanced Twist Control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트위스트 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지정하는 얘가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에요. 자, 우선은 이거를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켜주면은 이상하게 트위스트가 될 거예요. 자, 이거 트위스트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이 어디고 위가 어디고 얘가 그 벡터 방향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트위스트가 되는데,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는 스크린 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오브젝트 로테이션 업을 스타트 엔드를 적용을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엔드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조인트 있죠. 이 조인트들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forward access하고 up 벡터 2하고 world up 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봤을 때 제가 여기서 이 6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forward access는
이 스켈레톤의 진행 방향이 될 거고요. 그다음 업 액세스는 진행 방향, 이 수직 방향이 되겠죠. 그다음 이제 트위스트 방향은 당연히 이쪽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캐릭터 척추를 세팅을 할 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앞 동영상에서 축을 어떻게 맞춰놨냐면은 위 방향은 X, 그 다음 앞을 바라보는 거는 Y, 그 다음 좌우는 Z로 이렇게 맞춰놨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제가 컨트롤러 아까 전에 또 만들었죠. 컨트롤러, 이거는 뭐냐면 IK 핸들을 컨트롤하는 이 뼈 조인트예요. 자, 이 IK 핸들 뼈 조인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카피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축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결하냐면은, 자, 위에 보면은 포워드 축과 업 축 같은 경우는 이 기본이 되는 이 메인 뼈에 축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포워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뼈의 진행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X가 되겠죠. 플러스 X. 그 다음 업 X는 지금 현재 원래 뒤로 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앞으로 가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Y로 설정했어요.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게 겹치니까 잘 모르시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월드업하고 월드업2 각각 연결을 했을 때, 여기 보면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건 두 번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월드업 벡터, 업 벡터가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제가 보였죠. 이거를 업 벡터라고 했죠. 업 벡터가 지금 현재 얘가는 지금 현재 앞으로 돼 있죠. 근데 뒤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Z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마야에 돌아가서 한번 직접 세팅을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은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 IK 핸들 창을 자주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 선택할 때 창이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카피 탭 아까 전에 했었죠. 선택해서 미리 창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정될 수 있게끔 해서 어드밴스 트위스트 이거는 눌러주죠.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예제를 할 때 썼던 것들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씬업으로 되어 있는데 씬업을 스타트 엔드로 해 놓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엔드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 있는 커브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은 힙 커브 하나 등록을 해주시고 가운데 마우스 버튼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순서가 또 중요한 게 순서에 따라서 얘가 반대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세팅을 해보시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반대로 두셔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힙이 이제 스타트가 되고 이 밑에가 이제 스타트가 되고 얘가 꼬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꼬리 부분이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드래그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앞에 이렇게 이상한 마크가 있는데 그걸 없애버리시고요. 그 다음 토설에서 자,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자, 하나씩 보면은, 자, 우리가 이게 세팅을 했을 때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조인트, 그러니까 메인 조인트의 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인 조인트 축은 디스플레이, 트랜스폼에서 로컬, 로테이트 액세스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은 진행 방향이 아까 이걸 저희들이 세팅을 했을 때 쭉 스켈레톤 진행 방향은 X, 그 다음 그거를 기준으로 앞으로 되는 것은 Y, 그리고 그 옆으로는 Z,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토워드 액세스, 즉 위로 가는, 흘러가는 액세스는 X가 되고요. 그 다음 아까 전에 제가 업 액세스는 이거의 반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Y에 마이너스 Y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틀어졌죠. 자, 그럼 여기 메인 조인트 세팅이 끝났고요. 자, 그리고 이 밑에 업 벡터 이 두 개는 이 컨트롤 커브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 컨트롤 커브 같은 경우는 설정이 Z가 앞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보시면은 자, 선택을 하고 축 선택을 해서 보시면은 제가 이걸 끄고요. 선택을 했을 때 이거는 Z가 앞을 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업
벡터 같은 경우 얘가 항상 마이너스가 이 반대편에 생성이 되는데 얘가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얘가 트위스트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해서 둘 다 위아래가 전부 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자, 해주게 되면은 연결이 완료돼요. 자, 그럼 연결이 제대로 되는지 보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자, 이렇게 트위스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트위스트가 되죠. 만약에 이게 순서가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여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밑에 부분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 순서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뭐 IK 핸들로 세팅하는 거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했을 때 자, 이렇게 늘어나죠. 그리고 로테이트 모양 잡아줄 수가 있고. 네, 아마 여기까지만 세팅을 하셔도 이렇게 허리 부분 세팅은 뭐 이걸로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좀 더 정교하게 각각의 조인트를 좀 틀고 싶어. 즉 FK 애니메이션 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세팅에서 FK 애니메이션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FK 애니메이션도 또 다른 아까 전에 여기서 뭐 다른 걸 이용해서 뼈를 조정했죠. 마찬가지로 FK 애니메이션도 또 다른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메인 조인트를 컨트롤하게끔 만들 건데요. 그거는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은 바로 메인 뼈에 있는 뼈들을 추출해서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메인 뼈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D에서 하나 복사를 하고 에디트 가서 언페런트 해주고요. 자, 불필요 없는 얘를 지워줍니다. 딜리트 해주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뼈가 하나 만들어졌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메인 조인트와 그리고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이 조인트들의 축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름을 좀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FK라고 이름을 바꿔줄까요? 자, 그리고 얘는 직접적으로 얘를 이렇게 로테이트 했을 때 자, 뼈들이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이 주뼈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전에 IK 핸들이었죠. IK 핸들에 있는 이 스플라인 커브가 이 주뼈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또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FK로 만들어진 이 뼈로 마찬가지로 이 커브를 컨트롤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커브를 컨트롤하고 있는 얘들이 바로 얘예요. 그렇죠? 얘네들. 자, 얘네들을 여기에 패런트 시키면 됩니다. 자, 패런트 시킬 때 그냥 패런트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뼈들은 이런 식으로 뭐 트랜스레인 로테이트 값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스트레인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스트레인 하기 전에 얘를 만약에 여기 있는 뼈에 즉 아까 전에 복사한 뼈죠. 자, 얘 컨스트레인을 시키게 되면은 문제가 된 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기 있는 값들이 컨스트레인으로 연결이 돼 갖고 이것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를 선택하고 그룹을 한번 합니다. 자, 그룹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그룹은 이 뼈와 컨스트레인 할 때 쓰는 거고 직접적으로 애니메이션은 이 안에 있는 얘가 돼요. 그래서 이 그룹 같은 경우는 축을 자, 여기 맞춰주고요. 다음 이름이 여기에 토슬 컨트롤러 그룹이라고 쓰면 되겠죠. 토슬 컨트롤 그룹. 그렇죠?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룹을 해주고 축을 여기 맞춰줍니다. 얘는 이름이 힙이었죠. 힙 컨트롤 그룹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컨스트레인을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얘가 지금 현재 여기 있습니다. 이 조인트, 그렇죠? 이 조인트와 지금 토슬 얘가 되겠죠? 두 개 선택을 하고 컨스트레인에서 패런트 컨스트레인 반드시 메인테인 없애. 왜냐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좌표가 0으로 잡혀 있지만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좌표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꼭 메인테인 업셋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플라이 하게 되면은 만약에 자, 애니메이션 할 때 얘를 선택하고 로테이트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I키가 따라서 움직이죠. 그 다음에 얘 선택하고 움직여주면은 이렇게 늘어나는 애니메이션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만약에 FK로 애니메이션 하고 싶다 그럼 이 조인트를 가지고 FK 애니메이션 하면 되고, 그 다음 IK로 하고 싶다 그럼 이 커브를 이용해서 IK 애니메이션 하면 되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작동을 하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항상 애니메이터들이 이거를 선택하기 쉬워야 되겠죠. 되도록이면은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뼈가 화면에 안 보이게끔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거 컨트롤러는 아주 간단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브를 이용해서 컨트롤러를 만들어 보죠. 자, 앞에 동영상에서 제가 이거를 이제 연결 패런트 하는 걸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모양, 쉐입을 그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선택을 하고, 자, 얘를 선택하고 화살표 아래 방향 하게 되면 쉐입이 선택된다고 그랬죠.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뼈를 Shift에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메일에서 패런트 -r -s 엔터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자, 하게 되면은 뼈와 이 커브가 한 몸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한 번에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빈 껍데기가 남게 되죠. 그럼 얘를 지워주면 되죠. 하기 전에 제가 패런트 하기 전에 자, 두플리케이트에서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자, 그리고 선택하고 저는 이렇게 쉘프로 만들어 놨죠. 선택하고, 자, 여기 선택하고 패런트,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 선택하고 화살표 아래 방향, 자, 얘 선택하고 패런트 이렇게 만들어 놨죠. 다음 빈 껍데기 필요 없는 거 지워 버리시고요. 그렇죠? 다음 모양은 자, 선택을 하고 로테이트 해줄 때, 자, 스냅 로테이트, 그렇죠? 얘 선택해서 이렇게 해주고, 다음 좀 더 이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 줄까요?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선택을 하고, 자, 로테이트를 해봤을 때 이렇게 되죠. 제가 봤을 때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또 뭐 여기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여기 봤을 때 색깔이 좀 이쁘지가 않기 때문에 쭉 선택을 하시고, 조인트 밑에 보면 디스플레이 있죠? 매출 밑에 에디터 가서 보면 드로잉 오버라이드, 그래서 이네이블 눌러주시고, 얘를 뭐 예를 들어서 살색으로 얘를 쓰면 안 돼요. 얘도 자주 쓰는 색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할까요?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 있네요. 빨간색.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뭐 조인트를 다 숨기고 쇼에서 뭐 조인트 숨기고 하면은 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커브 선택해서 움직여 주시고, 뭐 이렇게 늘어난 애니메이션 되고, 얘 선택해서 뭐 로테이트도 더 추가적으로 잡아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하시다 보면은 뭐 이렇게 뭐가 많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도 이런 것도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그렇다면은 저는 컨트롤러 중에서 이 전 비디오에서 만든 것 중에 이렇게 모든 방향에 있는 얘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선택해서 크기를, 이거는 이제 메인 캐릭터의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자, 놓고 마찬가지로 항상 프리즈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자, 이 메인
되는지 하고, 다음 여기 보면 IK 핸들 아까 전 FK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세팅한 예 선택하고, 자 여기 페넌트를 걸어서 이 안에 넣었죠. 그러면은 얘를 선택을 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이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음 뭐 애니메이션 할 때마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짝돌이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얘 둘을 아까 전에 세팅할 때 썼던 얘들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리깅 했을 때 썼던 이런 데이터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애니메이터들이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그룹을 시켜서 그룹으로 관리를 할게요. 이름 같은 경우는 to touch 이런 식으로 해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얘는 자 절대 움직이면 안 되니까 lock and hide 해놓고, 비저빌리티도 자, 업 시켜서 안 보이게 해놓고요. lock and hide 해놓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혹시라도 이렇게 했는데도 애니메이터들이 이걸 또 건드릴 수가 있어요. 머지하고 보기 때문에. 그럼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디스플레이 가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 중에 물론 이제 화면에 안 보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아웃라이너라고 하는데, 아웃라이너에서 안 보이게 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르게 되면은 아까 걔가 안 보이죠. 근데 세팅하다 보면은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디스플레이 가서 여기 보시면은 ignore hidden in outliner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하시게 되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본값은 이게 꺼져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터들은 이걸 보지 못하고 중요한 컨트롤러만 볼 수 있게 되겠죠.